살다 보면 평생 바라던 사랑과 기대가 한순간 깨져버린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30년 넘게 딸을 홀로 키우며 살아온 엄마 김아현이 20대 딸과의 갈등으로 2년간 단절된 뒤 스스로의 삶을 찾고 다시 딸과 마음을 이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두 해 동안의 외로움과 성장, 그리고 다시 찾아온 사랑과 회복의 순간을 마음을 천천히 내려놓고 함께 들어보시죠. 서울의 늦가을은 언제나 차갑고 단단한 바람을 품고 있었다. 해가 일찍 저무는 계절, 김아연은 좁은 원룸 창가에 앉아 천천히 커피잔을 들어 올렸다. 창밖으로는 붉은 단풍이 떨어지며 바람에 휩쓸려 다녔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지친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그녀가 젊은 시절 꿈꾸던 인생은 이미 오래전에 접어둔 지 오래였다. 남편은 수연이 5살 때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아연은 혼자서 일하며 딸을 키워냈다. 새벽같이 출근해 밤늦게 돌아오는 생활이 반복됐고 밥을 꼬박꼬박 챙겨 먹는 대신 야근 수당을 챙겨야 하는 현실이 더 가까웠다. 그런 삶 속에서도 그녀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단 하나, 수연의 존재였다. 하지만 수연이 20살을 넘기고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무언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엄마를 의지하던 소녀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장하고 독립을 요구하는 어른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연에게 익숙하지 않은 무게였다. 수연은 잦은 다툼 끝에 결국 어느 날 밤 차갑게 말했다. 엄마는 항상 나한테 뭘 하라고만 했어. 내가 뭘 원하는지 들어준 적 없잖아. 수연아, 그렇게 말하면 엄마는 됐어. 그냥 나 좀 내버려둬. 그 말은 마치 칼날처럼 가슴을 후벼 팠다. 그날 이후 수연은 연락이 뜸해졌고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다. 아연은 자주 창가에 앉아 창문 밖 어둠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환했지만 그녀 마음속에는 어둠만 늘어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수연은 짧은 메시지 하나를 남기고 사라지듯 집을 나갔다. 이제 엄마랑 떨어져 살고 싶어. 나도 내 인생 좀 살게. 그 문자를 보고 있는 동안 아연은 숨이 막혀왔다.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했을까? 그 질문만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꼼짝도 하지 못했다. 수연이 열어둔 방문 틈 사이로 스며든 마지막 채취가 어딘가 남아있을 것만 같았지만 이제 그 방은 차갑고 텅 비어 있었다. 아연은 그날 새벽 창밖을 바라보며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의졸였다. 수연아, 엄마가 널 이렇게 만들려고 한 건 아닌데.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저 바람이 부딪히는 소리만 공허하게 돌아왔다. 그날 이후 단절의 시간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수연이 떠난 뒤 첫 몇 달간 아연은 일을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자려고 누운 순간에도 딸 생각뿐이었다.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처럼 아파서 문자라도 보내볼까 고민했지만 혹시 답이 오지 않을까 두려워 한 글자도 보내지 못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아연은 동생인 김비연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비연은 동생이지만 늘 언니처럼 다정한 사람이었다. 언니 너무 스스로를 탓하지 말아요. 비연은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다. 수연이도 지금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언니 탓이 아니고요. 그래도 엄마라는 사람이 잘못한 건 맞지. 아연은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다. 딸에게 쏟은 사랑이 왜 상처로 돌아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틸 뿐이었다. 시간은 그렇게 1년을 그리고 또 1년을 지나갔다. 2년 동안 명절에도 생일에도 수연은 나타나지 않았다. 연락도 없었다.
사진 한 장, 목소리 한 번 들을 수 없었다. 아연은 점점 엄마로서의 자신을 잃어갔다. 비연이 말했다. 언니가 언니답게 살아야 수연이도 언니에게 돌아올 수 있어요. 그 말이 아연의 마음에 불씨를 지폈다. 나는 그동안 너무 나를 잊고 살았구나. 수연에게 집착하던 마음은 사실은 자신의 외로움을 채우려는 버팀목이었던 것이다. 그날 밤 아연은 조용히 다짐했다. 그래, 이제는 나도 나답게 살아보자. 단절의 인연은 아프고 길었지만 수연이 없는 시간 동안 자신이 그동안 미뤄둔 삶을 찾아야겠다 생각하였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엄마가 아닌 김하현이라는 사람을 다시 찾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산책으로 시작했습니다. 한강 둔치를 따라 걷고 혼자 카페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평생 엄마로서만 살아왔던 삶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관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연은 일기장에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적었습니다. 오늘은 혼자서 영화를 보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웃었어요. 예전에는 이런 사소한 일도 누군가와 함께 해야 의미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나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음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수연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딸의 삶이 무사한지 행복한지 아연은 아무런 정보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2년 동안 단절된 관계는 때때로 그녀를 초라하게 만들었고 혼자가 된 외로움이 몰려올 때면 눈물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연은 자신의 삶을 조금씩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아연은 오랫동안 관심 있었던 손바느질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작은 공방을 찾아 기초부터 배우며 천천히 작품을 만들고 완성될 때마다 작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바느질과 자수는 마음을 다스리고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주말이면 동생 김비영과 함께 가까운 산에 올랐습니다. 눈 덮인 길을 걷고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바라보며 아연은 오랜만에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비연은 옆에서 조용히 다독였습니다. 언니, 이렇게 조금씩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필요해요. 수연이는 천천히 알아차릴 거예요. 그 말에 아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연은 공방에서 열린 작은 전시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자수 작품과 손바느질 소품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고 방문객들의 칭찬에 아연은 처음으로 내가 만든 것에 대한 인정을 느꼈습니다. 이 느낌 오래간만이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무언가를 완성한다는 기분. 그 순간 아연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기쁨이 번졌습니다. 수연의 엄마이기 이전에 나 아연이 있구나. 시간이 흘러 아연은 소규모 수선 공방을 열게 되었습니다. 단골 손님들과 소통하며 혼자 해내는 일상의 즐거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수연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수연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자신도 수연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겠지. 하지만 지금은 나 자신을 지켜야 해. 서울의 봄이 찾아왔을 때 아연의 삶은 한결 안정되었습니다. 공방은 작지만 따뜻했고 매일 조금씩 그녀를 찾아오는 사람들과 소소한 교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도 깨달았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나를 응원해주는 가족과 친구가 있구나. 2년이라는 시간은 아연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신의 가치와 존엄을 지키는 법, 다른 사람의 기대에 흔들리지 않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
그 길 위에서 아연은 비로소 자신만의 삶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언젠가는 수연과의 관계를 다시 열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김아연은 새벽 햇빛에 눈을 떴다. 창밖으로 부드럽게 들어오는 겨울빛이 거실 바닥을 길게 비추고 있었다. 조용한 방 안에서 바늘과 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책상 앞으로 걸어갔다. 손끝이 약간 떨렸지만 마음은 담담했다. 이제야 자신이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다. 아연은 의자에 앉아 새로 주문받은 수선을 다시 확인했다. 단정한 치마, 해진 코트, 오래된 원피스. 그녀는 모든 옷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사람의 생활 냄새가 스며 있었다. 그녀는 실을 꿰고 천을 다듬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이렇게 따뜻할 줄은 예전엔 알지 못했다. 바늘이 스르륵 천을 지나갈 때마다 이 집안에 고요한 숨결이 내려앉았다. 그때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다. 아연은 바늘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문을 여는 순간 아연의 발이 그 자리에 굳었다. 문 앞에는 김수연이 서 있었다. 코끝이 빨갛게 언 얼굴. 양손은 소매 속으로 잔뜩 들어가 있었다. 눈빛은 조심스럽고 어딘가 미안함이 스쳐 지나갔다. 엄마,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연은 아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다 조용히 문을 더 열어주었다. 딸은 어색하게 손을 문지르고 집으로 들어왔다. 둘 사이에는 짧고 긴 침묵이 있었다. 아연은 먼저 괜찮은 표정을 지어 보였다. 어떻게 왔어? 수연은 입술을 꾹 눌렀다. 잠시 말을 잊은 듯 하다가 작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다. 미안해, 엄마.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너무 마음대로 굴었어. 엄마가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생각 안 하고. 아연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딸의 목소리가 귀 안에서 오래전 기억까지 울리는 듯했다. 그녀는 부드럽게 테이블 쪽을 가리켰다. 앉아서 이야기할래? 두 사람은 차를 앞에 두고 마주 앉았다. 따뜻한 김이 잔 위로 천천히 흘러올랐다. 수연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말을 꺼냈다. 엄마가 연락 끊고 지내는 동안에도 나는 계속 엄마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 그냥 내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면 엄마가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아파도 모르고. 목소리가 점점 잠겼다. 아연은 손을 조용히 그의 앞에 내밀었다. 수연아, 사람은 누구나 자기 길을 걷느라 서로 돌아보지 못할 때가 있어. 엄마도 그랬고 너도 그랬고. 수연의 눈가가 붉어졌다. 엄마는 혼자 많이 힘들었지. 아연은 고개를 살짝 저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엄마도 이제 알았거든.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결국 아무도 행복하게 못 만든다는 걸. 그 말에 수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리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아연의 손등을 감싸쥐었다. 엄마 늦었지만 이제는 엄마 삶도 응원하고 싶어. 그동안 정말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아연의 눈에 천천히 따뜻한 물기가 고였다. 그러나 그녀는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손등을 가볍게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돌아와줘서 고마워. 그리고 그 말 듣고 싶었어. 둘 사이에는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이 퍼졌다. 말 한마디보다 손의 온도가 더 많은 의미를 전하고 있었다. 수연은 방 안을 둘러보며 물었다. 엄마 요즘 이 일 계속하는 거야? 응. 천천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아연은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내가 뭘 좋아하는지 조금 알 것 같아. 수연의 얼굴에도 부드러운 표정이 번졌다. 엄마가 이렇게 웃는 거 오랜만에 봐. 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너도 많이 달라졌다. 수연은 차분히 미소를 지었다. 나도 이제 내 삶을 제대로 시작해 보려고. 엄마처럼. 거실 안에 고요한 햇빛이 번졌다. 둘의 그림자가 긴 선으로 이어졌다. 아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긴 갈등과 오해의 시간은 분명 아팠다. 하지만 그 틈을 지나오며 서로의 빈자리와 진심을 알게 됐다. 그 상처는 이제 다시 연결된 마음을 더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실처럼 느껴졌다. 수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엄마, 앞으로는 자주 올게. 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의 속도대로 와. 문을 나서는 딸의 뒷모습은 더 이상 멀어지는 사람이 아니었다. 아연은 문을 닫은 뒤 조용한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켰다. 창밖 햇빛이 새하얗게 번져 있었다. 이제야 알겠다. 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아이 둘 다를 위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아연은 다시 작업대로 돌아왔다. 바늘 끝에 새로운 실을 꿰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는 함께 잘 살아보자. 그녀의 손끝에서 새로운 삶의 첫 번째 바늘땀이 부드럽게 내려갔다. 그리고 그 작은 소리 속에 오랫동안 갈라졌던 모녀의 마음이 천천히 이어지고 있었다.